제가 이 아래 턱과 이 혀를 잡고 씨름한 지가 한 20년이 훌쩍 넘었더라고요. 근데 그 전에 저는 이제 그 겉으로 보이는 이 턱과 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, 어쩔 수 없이 얘가 뭐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.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한 변수들은 놓치는 경우도 많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수정을 많이 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효과가 덜 나기도 하고 여러 변수들이 많았었는데, 제가 이 엑스레이를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구나, 이런 유형은 이런 식의 문제가 더 생기는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. 소리를 들어보고 그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데, 막연했던 게 이 엑스레이를 보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거든요.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장비를 이용해도 잠을 자는 동안에 이 기도 상태를 찍을 수는 없겠죠. 뭐 마취를 하고 CT를 찍어서 본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실제 수면 상태도 아니고 변수가 워낙 많은데, 일시적으로 뭐 몇 장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어붙여서 영상처럼 보이는 거고, 어디가 막힌다 뭐 그런 거 하는데, 왜 막히는지 어떻게 막히는지는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. 근데 소리와 엑스레이와 혀의 모양과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그렇구나를 이해하게 됐거든요.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자, 우리가 입을 벌려서 목젖을 보고 이 목구멍 안쪽을 보는 게 별로 경험하지 못합니다. 이분은 수술을 해서 여기를 잘라내고 여기를 좀 넓혔다고 해요. 워낙 좁아가지고요. 여기가 이게 넓어서 잘라냈다는데 효과가 없었으니까 나를 찾아왔겠죠.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뭘까? 이게 바로 여기에요. 여기가 지금 목뼈가 이렇게 있죠. 지금 입을 벌려서 보이는 부분은 이 부분이 보이는 거거든요. 그럼 여기가 엄청 가깝게 있는 사람이 있고 멀리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. 그러면 사람마다 이게 이 목뼈의 벽을 이루는 이 뒷벽과 앞에 얼만큼 공간이 있느냐가 이 사람이 자는 동안에 혀가 밀려 들어와도 공간 확보가 얼만큼 될 것이냐,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느냐인데,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죠. 좁은지 넓은지 잘 모르실 텐데 다른 분도 한번 봐볼까요? 이분은 아까 분에 비해서 상당히 넓죠. 근데 이분도 코를 골아요. 왜 골까요? 이분은 여기 설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혀가 붙어있는, 이게 혀입니다. 혀가 이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입 안쪽까지 쫙 차지하고 있는 거죠. 이 설골이 턱선에 비해 상당히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혀가 밑으로 주저앉아요. 그러면서 여기를 막는 경우고, 또 다른 분을 한번 볼까요? 이분은 그 혀가 막기보다 코 막힘이 있었어요. 그래서 코가 막히니까 숨을 힘들게 쉬면서 여기 그 세게 숨을 쉬어야 되니까 이 기도를 좁게 만드는 거거든요. 이분은 턱선에 비해서 이 설골이 그렇게 많이 아까 분보다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죠. 근데 이분은 왜 여기가 자주 막히냐? 바로 이 설골이 워낙 뒤로 가 있는 거예요. 이 치아를 기준으로 봤을 때, 아래턱의 맨 뒤쪽 치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히 뒤로 밀려 있죠. 그러면 이게 뒤쪽으로 쑥 떨어지는 현상이 생겨서 젊은 나이에 코를 고는, 코골이도 있고 숨도 막히고 그런 경우고요. 이분은 양악 수술을 했어요. 여기 수술 자국 보이죠? 수술을 해서 집어 넣었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넓었던 게 뒤로 확 밀려들면서 이렇게 됐고, 또
이분도 설골 자체가 뒤로 확 밀려 들어가 버리면서 기도가 막히는 케이스가 됐어요. 깨있을 때는 이렇게 기도가 확보가 잘 되는데 잘 때 어떤 변수가 생기느냐는 이 구조, 이 설골이 이분도 뒤로 많이 밀렸죠. 이 기준으로 봤을 때. 그래서 막히고, 또 이분은 턱선하고 비교했을 때 설골이 굉장히 아래로 내려와 있죠. 여기도 주저앉으면 쉽게 막힙니다. 이런 분들은 이 뒤로 밀리지 못하게 자는 동안에 여기다가 안전바를 딱 설치를 해줘야 안전하게 숨길이 확보가 됩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겉으로 보이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문제 해결의 핵심이죠.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양압기라는 거는 원인에 상관없이 그냥 강제로 불어넣는 방식이니까 참 괴로운 일이고요. 이렇게 간단한 기구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혀만 잡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이런 문제들을 힘들게 양압기를 안 써도 되고, 수술을 해서 혀를 파내고 여기를 뚫어서 혀를 당기고, 양악 수술해서 턱을 당기고, 목젖 뚫은 사람 참 많이 오거든요. 목젖 뚫어봐야 아무 효과 없어요. 목젖이 진짜 기형적으로 큰 사람, 길고 막 비대한 사람들은 하는 게 좋은데, 웬만한 경우에는 수술은 그닥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혀를 잡는 데 있어서 이 엑스레이가 왜 중요하냐면, 어느 위치로 잡을 것이냐, 뒤로는 어디까지 내려야 될 것이냐, 밀어도 될 것이냐,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가 꼭 필요하더라고요. 장치 설계를 위해서. 그래서 저희 상담을 하고 오실 때는 엑스레이를 가지고 오시는데, 저희 센터 근처에 영상학과가 있으니까 거기 가셔서 찍어 보실 텐데, 그거는 상담할 때 잘 안내를 해드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, 예약은 저희는 100% 예약제니까 예약 없이 오시면 안 돼요. 네.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. 그래서 소리, 그 다음에 본인의 증상, 육안으로 보는 것, 그 다음에 엑스레이,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문제를 찾을 수가 있고요. 수면검사를 꼭 해야 되냐? 꼭 그건 아닙니다. 수면검사가 도움은 될 수도 있지만, 수면검사를 해서 어떤 그 보험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고, 수면검사를 해서 어떤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고, 문제가 이렇군요 라고 알려주는 그냥 거기 때문에 수면검사는 사실 양압기를 보험으로 적용해 줄까 말까 하는 어떤 기준을 잡는 방법이지,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건 아니다 하는 거를 이해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혀를 딱 잡아주는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한데, 왜 굳이 그런 양압기를 쓰고 고통스러운 수술을 하고 고생들을 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.